새벽 2시 시어머니 박순자 65세는 화장실을 가려다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 32세의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당하는 듯한 얼굴.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새벽마다 뭘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몸에서 무언가 섬뜩한 것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지은은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은 물론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로 집안을 채웠죠.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긴팔만 입기 시작했고 목욕탕도 거부했습니다. 요즘 피부가 예민해서요.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 35세도 엄마 아내를 믿어줘요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됐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었고 밤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며느리 방 서랍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 의원 마이너스 350만 원. 성형외과였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몰래 성형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검색 기록. 남편 몰래 돈 버는 법, 빠른 현금 마련, 몸으로 하는 부업.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옷장이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속옷들, 짙은 화장품들. 혹시 우리 며느리가 밤에 이상한 일을? 순자는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빌딩. 며느리는 7층으로 올라갔고 순자도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 불이 켜진 사무실. 문패에는 프라이빗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며느리가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대체...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성인 콘텐츠를 찍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촬영 중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어. 겉으로만 착한 척.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을 불러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밤마다 이상한 곳에 가서...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시킨 거예요.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 실패로 3억 빚을 졌어요. 집도 곧 경매 넘어가요. 아내가 자기 몸이라도 팔겠다고. 미쳤구나, 너희 둘 다. 순자는 며느리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발견한 건 옷이 아니라 붕대였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온통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저는 3개월 전 민수 오빠 빚쟁이들한테 뜨거운 물을 뒤집었었어요. 돈 안 갚으면 얼굴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받았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 촬영은? 화상 치료 과정을 찍는 의료 다큐멘터리예요. 방송국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 같은 화상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께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꺼낸 건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말기 간암 마이너스 여명 6개월. 화상 치료도 받지만 동시에 암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 350만 원은 항암제 비용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니? 어머님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받은 다큐 출연료 2천만 원. 이거 어머님 심장 수술비로 쓰세요. 저는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요.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이렇게. 지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후회 안 해요. 오빠랑 어머님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순자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넌 진짜 천사였어. 어머님, 제가 사실 고백할 게 또 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3개월째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건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생명. 그것이 이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임신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켰어요.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순자는 손자를 안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화상 자국은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고 빚도 천천히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그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치유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아픔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